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뇌가 없는 건가? 회사가 망해도, 주식이 반토막 나도, 상사가 불같이 화를 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주변은 난리인데 그 사람만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자기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말도 천천히 하고 표정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목소리는 낮고 단단해요.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감정이 없는 걸까요? 타고난 성격일까요? 아니면 멘탈이 강철이라서 가능한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여유로운 사람들은 강한 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뇌는 단순히 의지가 센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작동 순서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위협이 오면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고 말이 따라가죠. 그런데 여유로운 사람들은 반대로입니다. 그들은 먼저 구조를 꺼내고 감정은 뒤에서 처리해요. 이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쓰는 무너지지 않는 멘탈의 작동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자기계발 말고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핵심만 뽑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 여러분도 바로 연습할 수 있게 현실에서 쓰는 문장과 루틴까지 같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알고 나면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눈이 좋아서 반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마다 뇌를 다루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려. 첫 번째 원리. 여유로운 사람들은 감정에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연 들걸어요. 이 지연이 뭐냐면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에 아주 짧은 틈을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은 자극이 오면 즉시 말이 튀어나오죠. 억울하면 따지고, 무시당하면 공격하고, 불안하면 사과부터 합니다. 그런데 여유로운 사람들은 그 1초를 확보해요. 이 1초가 왜 중요하냐면 뇌의 경보 시스템이 먼저 올라오는 구간을 지나야 사고하는 뇌가 켜지기 때문입니다. 위협이 오면 편도체가 먼저 울립니다. 몸이 먼저 달아오르고 심장이 뛰고 손이 차가워져요. 이 상태에서 말하면 거의 90%는 후회합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그래서 몸부터 낮춥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숨을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내쉬는 숨을 길게 뺍니다. 길게 내쉬는 숨은 뇌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당장 죽을 일 아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이 달라집니다. 즉흥 반응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오늘부터 딱 이것만 하셔도 좋아요. 짜증나는 말 들었을 때 대답하기 전에 속으로 숨을 길게 한 번만 내쉬세요. 진짜로 인생이 덜 망가집니다. 두 번째 원리. 여유로운 사람들은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명명합니다.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나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보지? 이건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말입니다. 감정이 커지고 생각이 달라붙어요. 여유로운 사람은 방향이 반대예요. 지금 내 안에 수치심이 올라온다. 지금 억울함이 올라온다. 지금 불안이 올라온다. 감정을 나로 만들지 않고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면 감정은 정체가 드러나면 약해집니다. 막연할 때 가장 무섭거든요. 마치 어두운 방에서 소리가 나면 괴물 같지만 불 켜면 그냥 옷걸이인 것처럼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 하나만 골라서 이름을 붙여보세요. 불안, 수치심, 억울함, 분노, 초조함, 서러움. 이름 붙이는 순간 뇌 안에 관찰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관찰자가 생기면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 원리. 여유로운 사람들은 생각을 믿지 않고 검증합니다. 여기서 삶이 갈립니다. 우리는 생각을 사실처럼 믿는 습관이 있어요. 상사가 인상 쓰면 나 때문에 화났나, 답장이 늦으면 나 싫어하나, 실수하면 나는 무능해.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 스토리죠. 뇌가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틀어놓는 겁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때 딱 한 질문을 합니다. 이건 사실인가, 내 해석인가,
사실은 단순합니다. 상사가 인상을 썼다. 답장이 늦다. 내가 실수했다. 여기에 붙는 나 때문에 끝났다. 무능해는 전부 해석이에요. 해석은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감정도 같이 바뀌어요. 오늘부터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 질문을 해보세요. 증거가 있어? 아니면 내 머리가 만든 영화야? 대부분은 영화입니다. 그걸 아는 순간 생각의 압박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네 번째 원리. 여유로운 사람들은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칼같이 나눕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다른 사람 마음, 회사 분위기, 경기, 평가, 소문, 과거. 이건 대부분 내 통제 밖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붙잡고 며칠을 씁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럴 때 이렇게 말해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 질문이 삶을 앞으로 밀어요. 상사가 이상한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안과 준비를 찾는 거예요. 관계가 흔들린다면 상대 마음을 조종하려 하지 않고 내가 지킬 기준과 경계를 정합니다. 내 영역만 잡는 순간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왜냐면 통제 불가능한 걸 놓는 건 포기가 아니라 에너지 절약이거든요. 다섯 번째 원리. 여유로운 사람들은 사건을 긴 생 전체 위에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보통 확대경으로 인생을 봅니다. 오늘 한 번 깨지면 끝 같고, 이번 실수 하나면 모든 게 망한 것 같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머릿속에서 3일을 돕니다. 여유로운 사람은 줌을 빼요. 이 사건이 1년 뒤에도 중요할까? 5년 뒤엔 이 질문 하나로 감정의 무게가 바뀝니다. 중요한 사건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 내 마음이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다시 회복합니다. 여유로운 사람은 이 회복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현재에 덜 무너집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지게 전부가 아니다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원리. 여유로운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처리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은 감정이 없다고. 아닙니다. 그 사람도 화나고, 억울하고, 무섭고, 흔들립니다. 다만 처리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감정을 그 자리에서 폭발시키지 않고 처리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고정 문장이 있어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인생을 살리는 문장.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확인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바로 답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확인 후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부분 이해했습니다. 수정안 가져오겠습니다. 이 문장들은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내 통제권을 지켜줍니다. 즉흥 대답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예요. 여유로운 사람은 멘탈이 강한 게 아니라 멘탈이 약해지는 순간에도 안전장치를 꺼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좋은 말인데 막상 그 순간이면 또 무너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습관화예요. 여유로운 뇌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딱 이렇게만 해보세요. 하루에 3번, 아무 때나. 내쉬는 숨을 길게 1번. 그리고 마음속으로 감정 이름 하나 붙이기. 지금 불안. 지금 억울함. 지금 수치심. 마지막으로 한 줄 대응문을 입에 붙이기. 확인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가 반복되면 위기 상황에서 뇌가 자동으로 그 순서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감정이 당신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상태. 바로 그게 여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유로운 사람들은 남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남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의 질서를 먼저 세웁니다. 숨,
감정, 생각, 통제, 시간, 에너지. 이 순서가 잡히면 밖에서 무슨 일이 터져도 중심이 남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휘둘리나요? 상사 앞에서, 가족 앞에서, 연애에서, 돈 문제에서. 그 상황을 말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장면에 바로 꽂아 쓸 수 있는 한 줄 대응문과 현실 루틴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멘탈 기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